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수천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지금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2,300억 원. 와, 이게 메리츠 금융그룹 회장이 배당금으로 받아간 돈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죠? 보통 이 정도 돈을 벌면 세금도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낸 세금이 없습니다. 네, 단 1원도요. 0원. 2,300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라니,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 뒤에는 감액배당이라는 아주 특별한 금융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 비밀의 이름, 바로 감액배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사해서 번 이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주주들이 투자했던 자본, 그러니까 원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인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세금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1분 배당은 회사의 이익에서 나오는 거라 세금이 최대 49.5%까지 붙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런데 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이라는 다른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0%. 그냥 돈의 출처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직 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나중에 친구가 그 100만 원을 그대로 갚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죠. 감액배당이 딱 그 원리입니다. 새로운 소득이 아니라 내 원금을 돌려받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이 사실 2012년부터 있었던 합법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니, 10년 넘게 아무도 안 쓰다가 왜 갑자기 2024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감액배당의 재료가 되는 자본준비금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자본준비금이라는 건요,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은 완전 다른 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만들어서 시장에 5만 원에 팔았다고 쳐요. 그럼 그 차액, 주당 49,500원 있죠? 그게 바로 자본준비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자본준비금을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딱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사가 쌓아둔 이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아주 많아야 해요. 그리고 그 넘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주주들한테 세금 없이 돌려줄 수 있다. 이게 법의 내용입니다. 이 전략이 사실 2012년에 법이 바뀌면서 가능해졌는데 정말 오랫동안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걸로 2,300억 원을 비과세로 쫙 빼가는 걸 보여준 거죠. 시장이 완전 발칵 뒤집혔습니다. 와, 저게 진짜 되는 거였어?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너도 나도 이걸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골드러시가 터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는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이 방법을 쓴 회사가 36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무려 140곳으로 늘어날 거라고 해요. 와, 불과 1년 만에 거의 4배가 폭증한 거죠. 이 골드러시에 뛰어든 회사들을 보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곳들입니다. 셀트리온, 효성, OCI, KCC, 특히 에코프로는 5천억 원, 한미사이언스는 1,000억 원, 규모가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이 회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최대주주,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난리죠. 신문 헤드라인 좀 보세요. 유행처럼 번지는 감액배당, 법 바뀌기 전에 서두른다. 딱 이 두 문장이 지금 분위기를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다들 막 쫓기듯이 서두르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수천억, 수조 원의 세금이 안 거치는데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모두가 즐기던 이 비과세 파티도 이제 슬슬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칼을 한 번 빼들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감액 배당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법인 주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작년에 이미 없었어요. 하지만 오너 회장님처럼 개인 주주에 대한 혜택은 아직 열려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마지막 남은 문이 이제 닫히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마지막 기회의 문, 대체 언제 닫히는 걸까요?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감액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땅땅땅 하고 승인해도 그 해에 바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음 해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올해 미친 듯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도장을 찍어 놔야 내년에 세금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정부가 2025년부터는 이 법을 바꾸겠다고 딱 못 박았거든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죠? 왜 지금 이런 열풍이 부는지. 첫째, 2025년이라는 데드라인이 쾅 찍혔다. 둘째, 절차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해야 내년에라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죠. 대주주들에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챙길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감액 배당이라는 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아주 영리한 금융 전략인 동시에 곧 막힐 게 뻔한 시한부 허점이었던 셈입니다. 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비밀의 문을 찾아내는 게 세상의 이치겠죠. 과연 다음번 한국 금융계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